반갑습니다. 대성마명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2013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경제 해설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번 경제 문제는 보면 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만점 표점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그쵸? 1등급은 그렇게 점수가 낮은 건 아닌데, 자, 이 말은 그래도 조금 만점 받기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어려워서 만점을 받기 어려웠던 것보다는 뒤쪽 페이지의 나머지 5문제 중에 한 4문제가 그래도 뭔가 생각이라든가 시간을 요구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경제는 알다시피 뭐 그래프를 예쁘게 잘 그리고 하나하나 숫자를 다 만들고 답을 찾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자,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경제활동 유용하는 순간 생산, 분배, 소비, 그치를 생각하게 되면 가는 뭡니까? 생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분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는 마지막에 소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저장이나 운송, 판매 활동은 다 생산이 되는 거고 임금 받는 거는 분배.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가게,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자, 가와 나는 모두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산물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생산과 소비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 자, 두 번째는 경제 체제를 이야기한 건데 가에 들어갈 질문 이야기합니다. 자, 계획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는 아니요가 되는 건데,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면 가격은 계획 경제가 아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얘가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의 문제가 좀 다를 뿐인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사적 이윤 추구가 보장되는 것은 시장 경제 활동. 자,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 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시장 경제 활동. 자,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뭡니까? 계획 경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D는 사적 편익 곡선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D-가 사회적 편익 곡선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말은, 자, 사적 편익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인데, 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편익은 이만큼입니다. 즉 외부 편익이 발생한 거고 수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친구는 소비 측면에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외부 경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치? 즉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다? 이만큼인데, 자, 시장에 맡겨뒀더니 이만큼만 생산되니까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1번은 자, 시장 가격은 P3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딥니까? 시장 가격은 P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장 거래량 마찬가지로 Q1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어딥니까? 사회적 편익 곡선과 만나게 되는 Q2가 돼야 될 거고, 자, 보다시피 소비 측면에서 외부 경제, 다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를 더 늘리게끔 해야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비 또는 거래량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정답은 4번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도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자, 수요나 공급 곡선 자체가 하나가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 다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가 균형점입니다 라고 만약 생각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공급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는 공급이 감소한다. 자, 나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다. 자, 다로 간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내고, 자, 1번은 가의 경우에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달러 가치는 상승, 원화 가치는 하락되는 거니까 1번 틀렸네요. 자, 두 번째는, 자,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는 나의 요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달러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급을 이야기할 때는 수출, 수요를 이야기할 때는 수입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자, 수출 증가는 공급 증가 요인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자, 한국인의 미국 여행 증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가 밖으로 나가는 게 되는 것이니까 아웃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수요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 근데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수요 증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4번. 자, 가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가는 봐봐.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가치가 낮은 돈 가지고 가치가 높은 돈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이 뭔가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달러가 낮아진 돈 가지고 가치가 낮아진 돈 가지고 가치가 높아진 돈을 갚거나 또는 이런 지역에 가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5번은 미국인의 한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는 지금 뭡니까? 다는 자, 환율이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부담은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수요 또는 공급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 원인이 수요나 공급 중에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건지.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 증가를 하는 건지 또는 감소를 하는 건지. 마지막에 자, 수요나 공급이 증가를 해서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자, 커피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그치? 수요 증가가 될 거고, 자,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습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거래량 증가, 그리고 또 자,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꼴이 되겠네. 자, 기억 볼까? X제 생산 요소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럽니다. X제 생산 요소란 이야기는 그치, 이 재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당연히 생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억은 공급이다. 기억이 맞고, 니어는 X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 하락하게 되면 이 재화를 소비할 필요가 없겠지. 어차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그 다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재화 쪽으로 수요가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수요 증가가 아니고 수요 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디귿은 커피 시장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치? 자, 커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디귿이 자, 죄송합니다. 자,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맞는 거고. 자, 마지막에 리얼은 커피 시장의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가 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갑은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 모델 A에서 C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자,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과 갑의 선택에 대한 편익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 선택이니까 기회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순편익은 편익에서 뭐 뺀 겁니까?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알다시피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에다가 자, 그리고 암묵적인 암묵적 비용을 자, 두 개 더한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자체가 뭡니까? 가격 자체가 각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 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는 것의 회계학적인 편익 중에서 가장 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계학적인 편익은 편익에서 가격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500, 여기는 800, 그럼 여기는 7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A 선택에 있어 가지고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돼야 돼? 두 개 중에서 큰 거 800. 자, B 선택에 대해서 암묵적 비용은 700, C 선택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800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편익 3,500원에다가 자, 3,500에다가 3,000 더하기 800을 뺀 나머지 3,800은 뺀 나머지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순편익은 마이너스 300. 자, 4,000에다가 3,200 뺍니다. 800. 그리고 나서 얼마 빼야 돼? 700 빼는 거 보니까 자, 플러스 100. 자, 편익은 4,500원입니다. 4,500입니다. 3,800 빼는 거니까 700. 그리고 나서 암묵적 비용 80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순편익이 가장 큰 거는 아쉽게 B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B 선택에 있어 가지고 암묵적 비용은 방금 했잖아. 여긴 800이고 두 개 중에서 더 회계학적인 편익이 더 큰 거 어디? 여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겠네. 자, 3번.
A 선택의 기회비용과 C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같은 게 아니고 A와 C 선택에 대한 암묵적 비용만 같은 겁니다. 맞죠? 명시적 비용이 다른 거니까 기회비용 같을 수가 없고. 자, 4번. 자, 기억이 3,000으로 변동하게 되면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을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가 3,000이 되게 되면 얼마 돼야 돼? 1,000이 되는 거니까 암묵적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에 5번은 자, 니은이 4,700으로 변동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4,700을 넣고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900에 대한 자, 편익이 900에 대한 회계학적인 순편익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 4,700에서 얼마 빼고 3,800 빼고, 그럼 900에서 800을 빼게 되면 얼마? 플러스 100. 그러면 이제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900이 됩니다. 그러면 4,000에서 3,200 더하기 900 빼면 마이너스 100. 자, 선택은 B에서 C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XJ 시장은 소비자 값과 을, 생산자 병가 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시장 균형에서 거래가 된대. 그럽니다. 시장 균형이라는 이야기는 뭐와 같은 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지점에서 결국에는 자, 균형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몇 개까지 되지? 얼마에서 몇 개까지 하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이 대화가 8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 하나, 그렇죠? 그러면 최소 요구 금액인데 이거 다 팔겠지, 그렇지? 이거 다 팔 거잖아.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일단 80은 아닌 것 같아. 자, 70 보게 되면 두 개 하나, 70원 하나, 둘, 셋, 많아지. 그럼 70도 일단 아닌 것 같아. 자, 60 보니까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결국 자, 이 균형은 얼마? 이 균형은 60원에서 몇 개 거래되고 있다? 5개가 거래가 되는 게 균형입니다 라고 찾고, 자, 1번 균형 가격은 70만 원이 아니고, 그치? 70원이 아니고 60원입니다 라고 해야 될 거고, 자, 갑의 소비자 잉여는요 60원이면 이거는 첫 번째는 80원까지 줄 용의가 있었으니까 60원만 주고 샀으니까 얼마? 소비자 잉여는 20. 여기는 빼기 60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1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60 빼게 되면 1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소비자 잉여가 2배가 아니고 3배입니다 라고 돼야 될 거고, 자, 생산자 잉여는 최소로 받고 싶었던 게 50인데 얼마 받은 거야? 60 받은 거야. 그럼 여기서 얼마? 10만큼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20만큼 나오고 여기는 또 10만큼 나오겠네. 자,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자, 병의 생산자 잉여는 10, 정은 30이 될 거니까 3배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 다음에 4번은 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XJ 한 개당 20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 20원을 주게 되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20원만큼 증가를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00, 80, 70, 60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쵸, 70, 20이니까 다시 할게. 자, 90이고 80이고 70이고 60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도 90입니다, 80입니다, 70입니다, 60입니다 적어놓고, 그치? 50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새로운 균형점을 보는 거야. 그럼 아까 봐봐. 여기였잖아. 근데 여기 70, 70, 70, 70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70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XJ 소비량은 4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을은 몇 개입니까? 70원이면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아닌 거야. 그렇죠? 되게 짜증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결국 5번까지 가게 됩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XJ 한 개당 2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10원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20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최소 요구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20원씩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잖아. 자, 여기도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어때? 여기하고 여기가 또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가격은 얼마? 70원에서 2개 하나 해서 3개 거래되는 거. 그치? 가격은 10원 상승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8번인데 자, 먼저 자, 목재 수입 회사가 나와 있고 종이 생산 회사가 나와 있고 자, 공책 생산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 1번 보시게 되면 목재 수입액은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수입은 포함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총생산은 순수출을 이야기하잖아. 수출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번 틀렸고, 일단 두 번째는 종이 생산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 자, 종이 생산 회사는 지금 보면 500만 달러치를 자, 종이 생산 회사가 샀죠. 그냥 어차피 자, 종이 생산 회사가 이제 판매를 샀고, 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 달러치 판매하고 외국에 500만 달러치 수출을 했는데, 일단 자, 종이 생산 회사는 부가가치는 여기서 판 500만 달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뭡니까? 100만 달러치 판매한 것도 생각해 보고. 근데 얼마를 가지고 왔냐면, 얼마를 내가 가지고 와서 이만큼의 판매라든가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냐면 200만 달러치를 내가 목재 수입 회사로부터 내가 구입을 해서 얼마에? 60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거라고.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이었는데 얼마? 600만큼 내가 창출한 거니까 400만큼 부가가치는 추가되는, 더해지는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3번. 자, 공책 수출액 500만 달러는 총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닌 거잖아. 그치? 수출액은 포함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4번은 국내 중간재 시장 가치 합은 500만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중간재란 이야기가 세 개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야. 여기서 봤을 때 500만 달러는 이거, 그치? 이것만 생각하고 문제를 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최종재는, 그치?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최종재 같은 경우에는 공책 자체가 최종 생산물에 속하는 거고, 이 최종 생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료들이 전부 다 중간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뿐만 아니고 뭡니까? 목재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얼마 돼야 돼? 700만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에 5번은 자, 국내 총생산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여기에 180만 달러치 수입을 해서 200만 달러치 판매했으니까 추가된 부가가치는 얼마? 20만 달러. 그리고 여기는 200만 달러에서 얼마? 600만 달러니까 추가되는 부가가치는 400만 달러. 자, 그리고 500만 달러, 이거 보면 안 돼. 500만 달러를 내가 자, 공책 생산회사에 팔았는데 얘들이 얼마? 1000만 달러치 판매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된 게 얼마? 500. 그리고 자, 외국에 수출한 거 얼마? 500까지.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1420만 달러가 이 나라의 국내 총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9번 봅니다. 자,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가 나와 있고, 복권 당첨 수령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복권 당첨은 뭡니까? 이전 비경상 소득이 되겠죠. 비경상 소득. 그리고 얘는 근로소득이 될 거고, 자, 대출 이자를 몇 번 했네요. 예금 이자도 있고, 게임기 구입비, 양육수당이 있는데, 양육수당이 뭡니까? 이전 소득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전 소득. 자, 여러분 볼게. 자, 소비 지출은 75만 원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소비 지출은 얼마입니까? 55만 원. 그치? 자, 대출 이자는 포함 안 된다. 대출 이자는 비소비 지출에 속하는 거고. 자, 사업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아니고 얼마입니까? 사업 소득은 없죠. 시당초. 자, 재산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재산 소득은 예금 이자가 있잖아. 그치? 예금 이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경상 소득 중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은 소득,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전 소득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0만 원.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가에 경상소득보다 비경상소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경상소득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 근로소득이 되든 이전소득이 되든 재산소득이 되든 간에 전부 다 경상소득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인데요. 자, 10번이 자, 일단 제시문을 빠르게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게임 개발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담당할 신입사원 채용하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능력을 알고 있으나 갑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뭐 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주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이에 갑기업은 관련 자격증 A를 새롭게 만들고 자격증 A의 유무에 따라서 보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자, 갑기업이 지원할 때 표 1에 나타난 보수, 표 2에 나타난 취득 비용만을 고려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자격증이 있으면
기억 없으면 3,500만 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 원이래요. 보통인 지원자는 2,500만 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프로그램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한테 4,000만 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원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이유는 없어도 3,500만 원이야.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 원 든대. 그러면 얘들은 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일단 얼마? 일단은 5천만 원보다는 그렇지? 5천만 원보다는 그치? 5천만 원보다는 뭐 해야 돼? 일단 보수가 더 높아야지만 그쵸? 취득 비용을 지원하게 될 거고 내가 자 지원을 하고자 하게 될 거라고. 자 기억 한번 볼게. 자 갑기업은 보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쵸? 기억은 맞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기억이 4,500만 원이면 우수한 지원자는 자격증 A를 취득하지 않는다. 방금 이야기했잖아.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얼마 넘어가야 돼? 5천만 원 넘어가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선지고. 자 디귿은 자 기억이 5,500만 원이면 자 프로그램 능력이 보통인 지원자는 자격증 취득한대요. 그럼 봐봐. 능력이 보통인 지원자는 2,500만 원 들어. 그럼 얼마 이상 받아야 돼? 6천만 원은 이상 받아야지만 이거하고 차별화될 수가 있을 거잖아. 그치? 만약에 6천만 원도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이거 돈 안 쓰고 3,500만 원. 왜? 1년이니까. 어차피 1년이니까. 자 그러면 자 5,500만 원이면 A를 취득한다. X가 돼야 될 거고. 자 반면에 6,500만 원이면 이 사람이는 어때? 5천만 원 넘어가고 6천만 원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구분 없이 능력이 뛰어나든 보통이든지 간에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1번인데요. 자 우리가 11번은 그치? 자 사람 수를 뭐 1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110으로 두고 경제활동 인구는 A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수를 구해도 괜찮아요. 사람 수를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말자고. 한번 볼게. 자 일단 고용률은 자 15세 이상 인구에서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자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자 니은 디귿 나와 있고 경제활동 참고율은 하락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볼게. 지금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를 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자 실업률은 2000년과 2020년 모두 10%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자 2000년과 2020년 모두 10%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게 실업률인 거야. 자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이 자체가 지금 변함없이 일정합니다라고 나온 거야. 일정하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하고 실업자의 증가율이 같아야지만 비율이 일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25% 증가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실업자도 얼마 증가해야 돼? 당연히 25% 증가를 해야지만 비율이 일정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는 올라갔고 그치? 그러면 취업자는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나와 있을 때 봐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예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25% 증가를 하고 실업자가 25% 증가를 했으면 당연히 취업자도 얼마입니까? 똑같이 25%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보다는 취업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고용률은 당연히 상승해요. 그리고 취업자 어떻다고? 취업자 올라갔다고 얼마? 25%. 실업자 수 어떻다? 올라갔다고 25%.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15세 이상 인구는 얼마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는 10% 증가했다.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 증가했다? 25% 증가했다. 분모보다 분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럼 이 값은 어떻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을이 정답이 안 됩니다.
됩니까? 자, 사람 수를 100, 110 해서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지금 조건 자체가 갑을병 세 국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 자, 상품 수지가 여기가 40이 흑자면 나머지 두 개 더해가지고 얼마? 40 적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럼 여기는 15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야지 0이 될 거고, 자, 12고 마이너스 5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네. 5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마이너스 5, 니은은 15 날리고, 두 번째 디귿과 리얼의 합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무상 원조를 포함하는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가 되는 거니까, 자, 갑국은 뭡니까? 흑자. 자, 을국이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포함한 항목,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어때? 플러스 15니까 흑자이다. 정답은 4번. 자, 병국은 상품 수출과 수입을 통한 외화 수치액이다. 수치액은 걷어들이는 거야. 수치액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걷어들이는 게 많게 되면 흑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뭡니까? 적자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13번입니다. 자, A국과 B국의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 과열인데요. 갑은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 그러면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이니까 여기서는 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많이 사고 있다. 즉 통화량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을은 B국은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B국은 총 공급이 감소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기억은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디입니까? B국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니은은 B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은 총 공급 감소, 니은이 맞네요. 자, 다음 디귿은 자, 가에는 국공채 매각을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가 같은 경우에는 야,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다. 통화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국공채를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국공채 너네들이 가지고 있어 대신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내가 가지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통화량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디귿 맞네요. 자, 나에서는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에서 문제는 뭡니까? 총 공급 증가 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라든가 또는 국공채 지급 준비율 같은 정책들은 총 공급이 아닌 총 수요와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소득세율을 인하시키게 되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총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뭐 정부가 하는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이 되든 또는 자, 뭐 정부가 하는 정책이 되든 간에 재정이든 금융 정책이든 간에 전부 다 총 수요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금융자산 1,000만 원을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한 결과 자, T 플러스 1 시점에 1,300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추가적인 활동 계획은 없대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의 건성을 위해서 이 문제는 빨간색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자, 1번 볼게요. 가에서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은 170만 원입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 저축성 예금 어디입니까? 정기 예금을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50만 원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가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시세 차익은 채권과 주식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83%입니다. 라고 이야기 해줘야 될 것 같고 3번은 나에서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는 채권 그리고 뭡니까? 예금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비중은 얼마다? 55%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은 이자가 아니고 뭡니까? 배당금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 자, 정답 3번이고. 자, 4번은 자,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상품의 투자 수익입니다. 자, 중에 투자 수익은 1,000만 원에서 얼마입니까? 원래 450만 원.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서는 1,300만 원에 대해서 1,300에 대해서 몇 퍼센트? 45%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85. 그치? 자, 685가 나와요.
그럼 투자 수익은 685에서 450을 뺀 나머지가 투자 수익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뭔가 계산이.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볼까? 13, 5, 35, 4, 32, 13. 그렇지? 뭔가 이상했어요. 585네요. 그렇지? 자, 585에서 450을 뺀 135만 원. 자, 마지막에 5번은 가에 비해서 나에서 예금자 보호제도. 에다 예금자 보호제도 뭡니까?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그치? 자, 17%에서 15%가 된 거니까 비중이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자, 조금만 끊었다가 15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15번입니다. 자,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입니다. 자, 국제 가격은 40달러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국내 가격보다 낮은 지점에서 자, 이루어져 있네요. 자, 이 나라는 자, 수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달러 관세를 부과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자, 여기에서 원래 여기가 국제 가격인데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겠구나. 이 가격에서. 자, 생각을 하고 이게 관세가 부과된 가격이고, 자, 최근 생산 기술이 진보해서 생산자의 공급량이 20개씩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같은 가격에 20개씩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얼마? 20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 지점을 지난다는 거. 이렇게 지점을. 그래서 자, 꺼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의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자, 1번입니다. X제 수입량은 10개입니다. 로 나와 있는데 자,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공급 이만큼, 소비 이만큼, 수입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자, 20개. 1번 땡. 2번은 자, X제 국내 소비량은 20개입니다 했을 때 소비량은 어디입니까? 여기를 봐야 돼요. 소비량은 국내에서 생산한 거 더하기 수입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다음에 3번. X제 국내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여기 만나는 지점 몇 개입니까? 여기 30개 생산하고 있네. 정답 3번이고. 자, 기업 기준에 비해서 국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원래 생산자 잉여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니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자, 다음에 5번은 자, 관세 수입입니다. 자, 원래 관세 수입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자, 몇 개입니까? 이게 40개에 대해서 10원, 10달러가 돼야 될 건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만 10달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관세 수입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죠. 400달러에서 200달러로 감소합니다. 자, 다음에 16번인데요. 자, 명목 GDP와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물가 지수는,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수준을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나와 있으면 물가 수준을 찾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기준연도가 2018년이면 자, 2018년에 명목, 그리고 실질 GDP, 다음에 디플레이터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기준연도가 여기니까 얼마입니까? 전부 다 100이다 라고 갈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2019년 봅니다. 자, 2019년은 자, 명목 GDP가 121입니다 나와 있고, 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라는 이야기는 결국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 10%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 돼야 돼? 1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분의 이거 했는데 11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110이 나와야 될 거고요. 자, 2020년입니다. 자, 2020년은 자, 명목 GDP는 얼마입니까? 110.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110에서 10% 감소를 하게 되면 얼마 돼야 돼? 99가 돼야 될 거라고. 99가.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치는 이것분의 이거를 했는데 99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110보다는 그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10보다 크다. 그치?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자, 2021년입니다. 자, 2021년에 똑같이 110입니다. 자, 그리고 뭐 물가가 안 변했으면 99가 될 거면 여기는 동일하게 110보다 조금 큰 상태겠구나 라고 보고. 1번 2019년 실질 GDP는 얼마입니까? 110억 달러이다. 1번 정답이네. 2번에 2019년 명목 GDP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100에서 120이니까 21% 될 거고, 자, 2020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2020년은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음의 값인지만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11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자, 실질 GDP는 양의 값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 2021년과 2019년의 물가 수준은 같지가 않네요. 보니까 자, 5번에 2021년 실질 GDP 얼마? 110보다 조금 크다. 2020년도 110보다 조금 크다.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자, 현재 각국의 X제는 균형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또는 공급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규제 정책 가 또는 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 가가 균형 가격 위에 있으니까 최저 가격, 아래에 있는 게 최고 가격 1번 날리고, 두 번째는 자, 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2번 X, 3번은 자, 가를 시행하게 되면 총 잉여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게 시장 가격 규제,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 정책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손실이 어떻게든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잉여는 증가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다음에 4번은 나를 시행하게 되면 시장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는 시장 거래량 결국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에서 되겠지. 공급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할 수가 없을 거고. 마지막에 5번은 자, 나를 시행하게 되면 판매 수입입니다. 자,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를 하라는 이야기야. 얼마? 원래 2,500이었는데 자, 900이 됩니까? 900. 그래서 자, $1,000 감소합니다. $1,600 감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8번입니다. 자, 이외에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X제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재화에 특화를 하게 될 거니까 X제 기회비용이 작은 을국이 X제 값은 뭡니까? Y제를 특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특화한 상품 찾고, 자, 교역 이후에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교역 전에 최대 생산량을 한번 보게 되면 X제, Y제 그리고 갑국, 을국을 보게 되면 일단 봐봐. 교역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20개 거래를 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 자, X제 몇 개입니까? X는 최대는 20개. 자, 그런데 X제 하나 만들 때 포기한 Y제 0.5개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 몇 개입니까? 10개가 최대 생산량이 되겠네. 자, 또 위에 보게 되면 X제하고 Y제의 거래 조건이 1대1이에요. 그럼 내가 9개를 내가 소비하고 있다는, X제 6개를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Y제 6개를 줬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 15개가 될 거고, X제 하나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1.5개 될 거니까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는 10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교역 전에 최대 생산량을 구한 겁니다. 자, 1번. 갑국은 X제, Y제 생산해. 그래서 X제 생산은 절대로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네. 자, 두 번째는 갑국에서 X제 한 개 생산 필요한 노동량. 그러면 지금 60명인 거야, 60명. 근데 10개 생산 가능하다며. 그럼 몇 명? 6명이 되겠지. 한 개당 6명. 다음 3번은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10개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4번은 Y제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일단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을국이 작으면 Y제는 갑국이 작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고. 자, 기억은 보다시피 몇 개입니까? 기억은 지금 내가 14개를 소비하고 있다. X제 그치 가면 Y제 몇 개? 몇 개 받아옵니까? 6개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치?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X제에서 균형 가격 4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6만 달러인 기계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한 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비용을 보는데 비용은 자, 일단 기계 그치 있어야 될 거고, 생산 한 개당 원료 1만 달러치가, 그러면 2개 생산하면 2만 달러, 3개면 3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자, 전력 요금은 X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총 비용이, 구성 요소가 총 비용은 기계 구입 비용과 원료 구입 비용 그리고 전력 요금의 합입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이 총 비용은 지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들어가야 돼? 전부 다 60은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 관계없이. 그리고 자, 한 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구입 비용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 봐봐. 이렇게 두 개 하고 마지막 하나 뭐야? 전력 요금을 더했을 때 얘가 총 비용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해 전력 요금 될 건데 여기 얼마? 1이 돼야 되겠네? 여긴 2가 돼야 되겠네.
자, 9니까 얘는 3이 돼야 되겠네. 10이니까 5가 돼야 될 거고 11이니까 7이 돼야 되겠네. 10이니까 얼마? 1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바로 뭐냐면 생산량에 따른 전력 요금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 1번. 자,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늘리게 되면 자, 총 수입이야. 총 수입은 자, 결국 생산량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 가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게 되면 총 수입이 됩니다. 맞죠? 비용을 빼게 되면 총 이윤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증가한 얼마입니까? 4만 달러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왜? 하나당 가격이 4만이니까. 자, 두 번째는 생산량을 5개에서 6개 늘립니다. 5개에서 6개 늘립니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으로 4개일 때 얼마? 7. 근데 6개 되니까 얼마? 12만큼.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5만 달러만큼.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 7에서 5만 달러만큼 더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 3번은 생산량을 한 개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대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총 비용의 증가분 2, 3, 6. 그렇죠? 일정하다가 증가를 하네. 마지막에 5번은 자, 기계 구입 비용이 자, 생산량이 4개일 때 극대화된다고 그랬는데 자, 극대화는 결국에 판매 수입에서 뭐 빼게 되는 거야? 비용을 빼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보게 되면 자, 지금 4개라고 나와 있는데 4개보다 5개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한 개 수입은 얼마냐면 4만이에요. 하나 더 생산하면서 얻게 되는 수입은. 근데 이만큼 얻기 위한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만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4개보다 어디? 5개에서의 이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5번은 기계 구입 비용이 5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감소하는 비용이 똑같이 1만 달러씩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총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20번 볼까요? 1,000만 원을 이자 5%로 정기예금합니다. 그러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1,050만 원 받겠네. 그치? 자, 1,0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합니다. 이자율이 2%입니다. 그럼 일단 자, 환율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년 지나서 얼마입니까? 1,020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병은 1,000만 원 1년 만기 연 이자율을 10%의 대출금. 자, 그리고 1,000만 원 합해가지고 2,000만 원을 국내 주식 A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대출금 10%에 대한 이자를 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은 갑의 자산은 1,050만 원이다. 기억 맞죠? 다음에 니은은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을의 자산은 1,020만 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지금 내가 맡기고 있는 거야. 근데 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란 이야기는 달러 가치가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환율의 변화가 없을 때 1,020만 원인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돈의 가치는 1,020만 원보다 작다가 아니고 많다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연이 맞는 선지고. 자, 디귿은 국내 A 주식이 5% 하락합니다. 자, 배당금이 100만 원 지급된대요. 그럼 5% 하락하게 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 마이너스 100만 원. 자, 그리고 배당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자산은 1,000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 900만 원 돼야 되겠지. 그렇지? 왜? 이자 100만 원 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에 리얼에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한 반면에 국내 A 주식이 5% 상승하게 되면 배당금이 50만 원 지급된다면 을의 자산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자, 일단 병 같은 일단 갑은 1,050만 원이고요. 병을 계산해 보게 되면 병은 5% 상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5%가 될 거니까 일단 100만 원. 그렇지? 자, 그리고 배당금이 50만 원 지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150만 원. 그런데 이자가 100만 원 있으니까 결국 남은 50만 원. 그럼 여기는 얼마? 결국 1,050만 원. 자, 갑과 병이 같은 상태야. 근데 자, 을을 보시게 되면 을은 자,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한대. 그럼 봐봐, 똑같이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하게 되면 지금 달러로 맡겼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1,020만 원보다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얘는 1,020만 원보다 어때? 더 낮아질 거니까 자, 병은 리얼은 을의 자산이 가장 많다가 아니고 을의 자산이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해설이었습니다. 보면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계산보다는 자, 뭐 19번 같은 문제도 한 개의 수입이나 한 개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4개, 5개 지점을 찾는 거고, 또 16번 같은 문제, 자, 16번 같은 문제도 계산이 아니고 그래, 이 수치는 110보다 좀 크다라고 하는 거 찾는 거.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11번 같은 문제도 사람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변화율의 크기를 바탕으로 분모와 분자의 변화를 찾는 거. 이런 정도의 자, 계산 또는 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